나와주세요. 아, 이 바쁘시네요, 오늘. 기분 좋자. 어, 여시 사업자 교육할 송무샤인 PM입니다. 앞서서 이제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그 사업자들 만나면 우리 회사 와서 강의 좀 해달라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아직 없나요? 누구였지? 네, 근데 이제 사업자를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네트워크 사실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우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 우리 회사 와서 교육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어디서 초청을 받았냐면 유니땡땡에서 갑자기 자기들 이제 컨벤션을 하는데 거기 와서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약간 어이없었지만 약간 그런 곳은 초청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들만의 이런 고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펼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걸 물어보고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이 리그를 하다 보면은 고여가지고 어느 순간 나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의가 이제 찐다줌 저번 찐다줌인가도 제가 이런 그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 저저번 이 시스템 강의도 이런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 관리랑 이런 고객 관리가 사실 이제 파트너를 만드는데 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저희가 제품을 소비를 하고 그런 소비에 대한 것들이 유통이 되면서 그 유통을 통해서 사업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충성 고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안 먹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렇게 결국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개로 보니까 판매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사업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약간 이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품 관리를 통해서 제품 효과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 사업적인 비전만 꾸준히 줄 수 있고 그게 이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다면 또는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사업자가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업자가 부업자가 되든 아니면 전업자가 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셀프 방송, 셀프 강의. 아, 됐다. 제품을 할 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성격입니다.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 성격상 뭔가의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필요성이 없으면 저는 잘 안 사요. 그리고 이 사회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온라인 쇼핑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없으면 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필요가 없는데, 한번 사볼까 했다가 집구석에 창 박혀 있어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이 창고에 박혀 있거나 아니면 옷장에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런 거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이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광고에 곰팡이 제거제가 나오는 거예요. 곰팡이 제거 어떤 거냐면 거품을 이렇게 이 압력을 가하면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누른 다음에 이 곰팡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요. 문지르면 이 곰팡이가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생긴 적이 없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째 방치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품 판 사람이 그 이 사람이 제품을 또 구매하기를 전 제품을 다 먹었다고 하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품이 아직도 6박스가 남았는데 또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놔두면 먹겠죠.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이 주입을 시키지만 제품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면 건강에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품이 건강 때문에 제품이 필요해서 먹는데 이 사람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변에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권했더니 이렇게 돈을 챙겨줬어요. 챙겨주니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갈 수 있는 방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락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이제 저랑 성향이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권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권할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요. 내가 이걸 굳이 왜 권해야 돼? 이런 타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타입들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내 스스로도 이걸 통해서 제품을 먹고 이 주변에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 제품을 먹고 좋아졌던 사례,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례를 이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보다는 납득이 안 되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게끔 일단 구매를 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먹음으로써 좋아지게끔 만든다. 그리고 이 제품을 좋아지게끔 만드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권해본다. 이 권해보는 것도 단순했습니다. 하나 둘씩 단계를 거쳐서 갔어요. 주변에 이게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 있죠?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은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근데 소개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소개해 줬다가 비싸다고 욕하고 너 이 제품 파냐고 욕하고 이런 피해의식들이 항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서히 젖어들게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효과가 걱정되지만 사실은 판매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첫 판매에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뭐 여러 번을 거쳐서 연락했다가 판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믿고 살게요. 이런 말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고객들한테 이제 통화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제품 이렇게 보면 드시면 효과 근데 6개월 드세요. 그럼 6개월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왜 6개월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6개월 먹으라면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먹는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에 좋아지고 싶으면 이만큼 드세요, 최소. 그렇게 해서 제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그 사람 원하는 게 얼마예요? 한 박스에 내 당뇨가 100% 좋아질 수 있다면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당뇨가 좋아지려면 이렇게는 최소한 드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자가 잘 알지. 왜 네트워크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업 내가 잘 알지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은 그렇군 하고 따라오는데 제품 또한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품을 권할 때도 믿음을 주려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이 정보와 지식이 있고 얼마나 관리를 해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투 그리고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반말을 잘 하진 않아요. 고객들한테 반말을 잘 하진 않는데 그 반말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해서 친분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별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네가 언제 날 봤다고 반말을 해? 약간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말하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통화 때는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는데 근데 이 자식은 왜 나한테 반말을 해? 약간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반말을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사세요 하는데 반말가 하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데 라는 말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들 자체는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 전달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도 연락하냐면 주기적으로 했을 때 비 올 때 어젠가 언제 비 왔죠? 어젠가요? 그, 그저께 비가 왔었죠. 근데 비가 서울에만 오는 지역도,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비가 안 온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비 올 때 연락한다고 하니까 제 파트너도 어떻게 하냐면은 비가 많이 오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부산은 비가 안 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군요.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이 멘트가 바뀌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어떻게 했냐면 아, 서울에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보냈는데 전주는 비가 안 오는데요. 제가 할 말이라서 아, 그렇군요. 점점점. 근데 이거를 파트너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서울은 지금 비가 오는데 거기 전주는 비가 오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단답이 올 수밖에 없게끔 식사하셨어요?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수고하세요? 그쵸? 이게 뭐 드셨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지만 제 고객들한테 반응이 뭐였냐면 네가 왜 그걸 궁금해? 내가 먹은 걸 왜 궁금해요? 아, 그냥 밥 먹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안 알려주고 싶다. 근데 뭐 먹었어요? 반찬은 어때요? 매웠어요? 어,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대화가 통하는 분은 다시 통한다고 하지만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이런 반찬을 했을 때 왜 그런 통화 하잖아요. 내가 이런 반찬,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이런 반찬을 먹었다. 넌 뭘 먹었냐라고 했을 때 그 뭘 먹었냐를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책 중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질문해서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좀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제품을 팔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걸 살게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네요라는 얘기를 최소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품이 얼마 안 남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린 제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항상 뭘 했냐면은 아, 이렇게 드시면 금방 드시겠는데요라고 해서 또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멘트를 수시로 이게 플러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플러팅 전문가잖아요. 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사업가 거의 플러팅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플러팅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살 때가 됐는데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제품 효과를 보내고 이걸 통해서 돈 벌었다는 내용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 모든 것들 했을 때 연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체크, 좋아졌던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소개 한 명이 나오는 게 저는 5년, 6년이 걸려서 소개 한 명이 나와도 이거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사람은 나한테 소개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락을 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소개를 해줬다면 그거는 5년 사이에 나한테 한 명의 명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명단이 생겨서 그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판매가 하루에 10건씩, 20건씩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건 문의가 왔어.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도 사실은 애매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내 친구가 많아. 내 친구가 많아서 내 제품을 하나둘씩 계속 사줘. 이런 분 있나요? 사실은 없고 저는 네트워크를 좀 하면서 사실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고 제가 정리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제품을 안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재구매를 할까요? 이 나이 때 이 제품 가지고 자 수소수뿐만 아니라 얘 네트워크 제품 먹고 나면 이런 미친 듯이 효과를 봤다.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가 나았다. 우리 나이 때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우리 나이 때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 근데 그 고혈압 환자가 이 제품 거의 먹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나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병원 갑니다. 병원 가서 약 먹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에 대한 거를 체험하고 이 제품에 대한 효과를 봐서 진행을 할 사람들은 거의 1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한 우리는 명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명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드 컨택을 하고 SNS를 하고 그걸 통해서 명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전달을 해가지고 또 명단을 늘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결국은 내 명단이었기 때문에 이 명단이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혼자 살 거면 사실은 지금은 이 개인 이기주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도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인데 친구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요.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B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난 돈이 없어. 그럼 A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먹을 돈인데 너 빌려줄 돈은 없어.
지금 이런 시대랍니다. 그리고 B 친구가 뭐라 했냐면 섭섭해하지 않고 그럼 난 너 먹는 거 보고 있을게.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개인 이기주의가 이렇게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도 어느 정도의 개인 이기주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내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는 명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와 같이 사업할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명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늘릴 거냐라는 거죠. 바뀌었다면 사실 이 사람이 나한테 제품을 사주고 말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 제품 파는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아쉬울 소리가 안 하니까. 제가 밖에서 밖에 앞에 보이니까 하은사님을 만났어요. 하은사님 만나가 무슨 이런 저질 호응이 하은사님 만났는데 친구예요. 친구인데 내가 이 하은사님한테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이 하은사님한테 돈을 빌려야 돼.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면 하은사님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나한테 믿음을 쌓게끔 하고 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바뀌었다면 하은사님이 돈을 안 빌려주네? 그럼 얘는 차단. 이런 사회라니까요, 지금은. 근데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굳이 얘한테 연락해서 뭐가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얘가 너무 질척거려. 자꾸 이제 쓸데없는 얘기만 해. 연락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산다면 이 사람은 잘해주네. 그럼 이 사람한테 평생 충성 고객 되어서 물건을 삽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원래는 다른 쪽에서 제품을 사다가 저한테 제품을 한번 사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저한테만 제품을 사요. 그리고 지금 제품이 또 한 박스 남았거든요. 이번 달에 제품을 6개에서 12개를 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돈이 없어요. 한 달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남편 월급은 남편대로 자기는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 알바 금액이 나오면 엄마 카드를 빌려서 할부를 돌리고 엄마한테 달달이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왜 제품을 먹나 했더니 첫 번째가 일단 저한테 대한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려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비 올 때, 눈 올 때만 연락한다. 그래서 진짜 비 올 때, 비 오니까 연락하고, 지금 날씨 추우니까 연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차라리 어제 라경민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별로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야지 3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그냥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냥 연락하다 보면은 아무 말이나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풀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연락했다가 단답이니까 끊기니까 연락하기 뻘쭘하네. 내일 또 3일 후에 또 연락해야지. 이렇게 반복되면 연락이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용이 이제 길지 않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한테는 제가 명단 관리를 가장 못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 제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뭘로 보이시죠? 그렇죠? 이 추파추스를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승현 사님한테 배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장님 사소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화이트데이 이런 데 보면 사탕이나 초콜릿 주잖아요. 어, 명단이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판매는 되는데 이 명단이 꾸준하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판매 명단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장님, 저는 이 사람들한테 생일이거나 아니면 기념일일 때 진짜 큰 걸 못 주더라도 사탕 하나 주더라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라고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 사탕을 100개를 사가지고 2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기프티콘 보면은 막 300원, 5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캐시워크 하시나요? 했었죠? 옛날에 했었죠? 그리고 막 이렇게 돈 모은 어플 하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어플이나 제 사비 들여가지고 100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다 한 다음에 다 뿌렸어. 근데 100명 중에 평소에 연락하면은 90명이 연락 안 오는 사람이 80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물질적인 게 크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납득을 한다면 이걸 주면서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사탕 하나 주고 200원, 300원짜리 주고 소소수 한 박스 팔면 이득이야, 안 이득이에요? 계산을 굴려봐. 짱돌을 아무리 굴려봐도 누가 봐도 이득인 거예요. 밥 한 끼 사 먹였어. 만나서 사 먹였어요. 아니면 커피 한 잔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부터 174만 원 매출 12엔 끊을 수 있다면 이건 이득인 거 아닌가요? 이득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돈이 없어도 그의 상황에 맞게끔 선물을 보내요. 지금도 어제도 생일인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중에 1명은 안 보냈고 3명은 보냈습니다. 1명은 사실상 가능성은 지금 당장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를 위해서 보냈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던 사업자고 그 사람이 이제 곧 11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생일이니까 보냈죠. 근데 그걸 보냈는데 그게 제품에 대한 구입이 안 돌아오더라도 나에게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선물을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선물할 가치가 없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게 아까 매출이 안 나왔어. 사업자가 덜 됐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연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더 이상 시간이 지나는데 판매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아예 제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탕을 통해서 또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어제 강의에 저는 이제 오늘 원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냐. 어제 강의를 한 번 더 돌려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명단 관리라는 게 판매랑 사업자 이런 그 고객 관리랑 다를 게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핵심은 제품 얘기를 하는 거냐 사업 얘기를 하는 거냐인데 제가 처음에 제품 판매가 미션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품 얘기만 했어요. 체험 사례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품 판매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사업 얘기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제품은 나한테 계속 사 먹다가 이거 돈 벌 수 있겠는데 하면 다른 쪽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생일 케이크 있잖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생일 케이크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주문 케이크니까 사실 비싸죠. 근데 이거 말고 정말 미니 케이크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에 가도 보면은 막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이런 케이크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저는 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한테 갈 때 이런 거 하나 사들고 가서 생각나서 사왔다라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 저는 처음 찾아간다 아니면 집으로 방문하거나 매장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는 그냥 왜 제일 무난한 거 있잖아요. 제일 무난한 방문 선물이 뭐죠? 그 과일이요? 클래스가 좀 다르시네요. 그 바카스 또는 그 이런 과일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나이가 있는 분이야 그러면 쌍화탕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서 주거나 아니면은 그 음료 이런 뭉치 같은 걸 많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런 빵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빵 한두 개를 사가는 것도 굉장히 매너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 대구에 그 센터가 있을 때 지금은 그 지금 센터 말고 예전 그 전 회사의 센터가 있을 때 어떠한 그 타 라인에 있는 형제의 그 사업자가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거창한 건 없지만 빵을 이 롤케이크를 2개를 사왔어요. 롤케이크를 사와가 처음 방문인데 웃지 마세요, 스포너님. 처음 방문인데 이거를 선물을 이제 가져왔다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대구에 있는 조연의 사인부터 해서 거기에 있던 대구 사업자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이쁘다. 너무 착하다. 어떻게 저희가 예의가 바르냐. 저 사람은 정말 될 사람이다. 갑자기 인성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왜 이렇게 인성까지 나올 이야기인가 했더니 처음 방문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가 네트워크 하기 전에 가게를 할 때도 그렇고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이 예의를 차리고 이런 매너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면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그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식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낮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 안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하는 강의들은 별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카톡을 읽었어. 문자에 대한 요즘에는 문자 일이 사라진 거 뜨죠? 문자 일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한테 며칠 뒤에 또 연락을 합니다. 일이 안 사라지네요. 한 달에 지나고 2달에 지났어요. 일이 안 사라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단당한 거죠? 그래도 다른 번호로 또 연락을 합니다. 다른 번호 연락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판매될 건데 내가 번호가 바뀌었다. 제가 어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번호가 경민사님이 얘기했었나? 제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번호가 안 바뀌었지만 그렇게 연락을 해서
혹시나 또 판매가 된다면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된다면 그래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동일에 계속 연락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사람들한테 연락을 주는 것도 제가 원래 처음에 스팸 오는 거는 과감하게 차단하는데 어느 순간 차단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르는 번호로 문자 오거나 전화 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SNS를 한 특성상, 네트워크 한 특성상. 근데 지금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문자 두 개, 세 개가 계속 옵니다. 두 개는 어 1,300만 원을 1억 3천을 만드는 방법. 스팸 문자가 계속 와요. 근데 이 스팸 문자도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얘 굉장히 끈질기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혹하게 되다가 처음에는 문자 보면 1 뜨면 그냥 바로 삭제했거든요. 이젠 들어가 봐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 그 멘트를 이제 만들어가요. 써먹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몇몇 그 사업을 관심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174만 원으로 1920만 원을 만드는 방법. 보냈더니 욕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굴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던 사람이 반응이 나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이제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리에 대한 거고요. 관계십이 사실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주기적으로 사장님은 사업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저는 사장님과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합니다. 제가 그 청주 분이 있는데 연락이 최근에 한 3주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문자도 안 보고 3주간 계속 답장이 없는데 시간 지나면 다 읽었어. 근데 어제 또 전화를 2통 연속으로 했거든요. 드디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야 이교대를 하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상황이 생겨가지고 연락이 좀 힘들었다는데 결국은 연락이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 되면서 또다시 했던 말은 뭐냐면 사장님 저랑은 무조건 연락하셔야 돼요. 제품만 사도 됩니다. 사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랑 연락만 꾸준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했던 소리야 이 얘기. 미팅 가서 사장님 사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품 드실 돈이 있으면 제품 드세요. 근데 건강 생각하면은 무조건 제품 제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 제품 드실 거면은 그때서는 돈을 벌면서 제품을 먹자. 공짜로 먹으면은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을 했더니 이분이 말처럼 되는지 사업은 진행은 뜨뜻미지근하지만 제품을 계속 사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전사에서도 그분이 제품을 꾸준히 먹고 이제 부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품을 뭐가 되는데 수소도 사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야 하는데 루테인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테인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돈 좀 모아서 사 먹게. 이런 식이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제 또 루테인에 또 돈 모아서 사 먹겠다. 남편도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계속 연락을 했죠, 제가. 제 연락 잘 안 받습니다. 한 100번 보내면 한 3번 답장이 오나? 남편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한테 남편 사장님도 이렇게 한번 챙겨주세요. 제가 연락했다고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니까 이분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주더라도 갑자기 또 오랜만에 제가 연락을 벌써 또 답장이 옵니다. 그게 사실은 관계심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네트워크하기, 영업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폰서한테 스폰서에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라고 해서 스폰서에 믿어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폰서의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내가 그만큼 능력을 키웠다는 소리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고객 입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 너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도와줄게 또는 믿을게라고 하는 신뢰성 관계심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관계심이 하나도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장님 이렇게 안 먹으면 사장님 곧 죽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죽어요라 그러면은 당장 거기서 소금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신뢰성이 있는 건 결국은 내가 보여주는 모습과 관계심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품 먹을 때 칭찬하는 거, 그리고 효과 볼 때 칭찬하는 거, 꾸준하게 먹고 있다라는 거 했을 때 칭찬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우쭈쭈 해주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보통 칭찬을 해주면 기분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칭찬 같은 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데 입가의 미소가 그득그득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똑같은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 70대 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제품을 가끔 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사장님 같은 열정을 가진 분이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돈을 미친 듯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뒷가에 눈 전화를 했더니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중저음이었는데 갑자기 하이톤. 그러니까 칭찬은 생각보다 많은 결과를 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식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꾸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한 번쯤은 이제 여기 적힌 것처럼 소개가 미뤄진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면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제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팅을 하거나 초대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비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드세요. 문의가 왔네? 이 제품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막 파니까 일회성 판매는 되지만 그 이상의 판매는 되지 않고 관계성도 유지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강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게 이제 끝입니다. 반복적인 게 이게 계속적으로 해서 체험 사례 보여주는 거, 소개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까먹습니다. 3개월만 연락해, 한 달만 연락해.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락하는지에 따라서 관심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한 달 동안 연락 안 와도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친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자. 그럼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어요. 왜냐? 한 달 동안 안 만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미팅해야 된다면 통화라도 해야 되고 통화가 안 된다면 카톡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운전 그 하신 분들의 이런 얘기가 들어보실 거예요. 한 번에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 그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이 최소한 5번은 있답니다. 3번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3번의 큰 사고가 있기 전에 5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큰 사고는 사망 사고거든요. 한 번에 그 사망 사고가 나기 이전에 큰 이 중형의 사고가 3번은 난답니다. 뭐 앞범퍼가 파손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경미한 뭐 앞범퍼를 긁어먹었다거나 문짝을 뭐 어디 긁어먹었다, 백미러가 긁혔다거나 이런 경미한 사고가 5번이 난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큰 결과가 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미팅이 안 된다면은 3번의 통화, 5번의 카톡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들이 사실은 자동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뿐만 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관심에 대한 유무를 놓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해야 그걸 결과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러운 것들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우면 효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보고 싶은 목적이 아니어도 주변에 건강한 사람, 제품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제품 해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재밌어서 추천해 준 것과 건강해져서 추천해 주는 것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꾸준하게 누적이 된다면 너무 짧았나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적당히 이제 충분하게 이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30분은 어제 내용의 강의를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제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필수적으로 관리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내가 FM 쪽으로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스스로가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고 그걸 통해서 그거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게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꾸준하게 안 되고 체계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SNS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는 것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 봤자 똑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계식 형성이 이 제품 판매 또는 고객 관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숨을 쉬시나요? 숨을 안 쉬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나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송병찬 MP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한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강의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는 저는 힘들지 않는데 보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병찬 회장님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을, 왜 유튜브 보면 속도 조절 있잖아요. 왜 웃어요? 무슨 얘기할지 알고. 느리게도 할 수 있나요? 저 성격이 급해서 유튜브도 빠르게 보거든요. 느린 버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은 말 속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1시간 강의가 돼요.
네,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왜 아니 잃기도 했고, 본인이 정리하기도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30대, 우리 정부 나이로 30대 후반, 그 후반, 어쨌든 그 나이가 되니까 저도 네트워크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잃어도 보고. 근데 제가 되게 생각이 부정적일 때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정적일 때에는 내가 네트워크를 해서 안 잃어도 되는 사람을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저도 있어요. 사업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초반에 막 이렇게 리크루팅을 막 해나갈 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난 이 친구는 정말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할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내가 괜히 네트워크를 해서 사람을 안 잃어도 되는 사람을 몰라도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아닐까? 이런 일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내가 안 봤을 거고 이런 관계를 나와 이런 관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좀 먹고 지금이 제 나이에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굳이 이런 주제를 말 꺼내지 않아도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이렇게 먹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연락이 다 한 명도 될까 다 연락이 끊겼다. 다 인연이 끊겼다. 지금 내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 연휴였잖아요. 집에서 앉아서 잠깐 이제 휴식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불러서 차 한 잔 마실, 이 친구 지금 불러가지고 차 한 잔 마실까, 커피 한 잔 마실까라고 할 만한 그런 친구가 지금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처해진 그 상황이 바뀌면 어쨌든 사람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는 사실 공감대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런 친구들은 다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런 그 육아를 굉장히 전념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남편 따라 지역 이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네트워크 때문에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정리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건 이 네트워크는 나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명단 관리하면서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이구나.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서 차 한잔 하거나 술 한잔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더 많아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좀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혹은 좋은 뭐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또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찬 과장님도 얘기 중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두드리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또 꾸준하게 또 구매도 하고 만나고 또 인연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병찬 과장님도 그런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일이 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필요하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뭐 크게 힘들지만은 않은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장님들 사업에 좋은 성과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 성공하십시오.